항공모함보다 거대한 러시아의 잠수함 타이푼급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이래도 되나 싶은 크기를 자랑하는 잠수함 타이푼급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전 세계의 잠수함 중에서 가장 큰 타이푼급 전략 원잠은 넓은 개인 공간은 물론 체육시설, 사우나 등 편의시설도 미 해군 잠수함 저리 가라를 수준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푼급이 만들어진 이유로 할 수 있는 R-39 대형 탄도미사일 20발은 앞부분에 집중해 놓았고 선수에는 중어뢰 발사관 6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어뢰 발사관은 중어뢰는 물론 RPK-2 뷰가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이런 중어뢰나 미사일은 최대 22발까지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타이푼급의 힘이 대체 얼마나 강한 건지 잘 와닿지 않지만 사실 R-39 대형 탄도미사일은 발당 100에서 200킬로톤급 핵탄두가 10발씩 들어가 있어서 따져보면 타이푼급 원자 핵탄두를 무려 200발이나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론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날려버린 리틀보이와 팬맨의 10배 정도 강한 위력으로 크기 상관없이 도시 200개는 날릴 수 있단 무시무시한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타이푼급은 특이하게도 대잠항공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9K-38 이글라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이렇듯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이자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타이푼급은 기존의 다른 잠수함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설계됐는데요. 일단 기존의 다른 잠수함은 이중선체로 만들어져서 외부의 공격을 받더라도 내부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했죠. 거기에 더해 깊은 바다의 수압을 견디도록 원형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현대의 잠수함 대부분은 전략 잠수함, 공격 잠수함 가리지 않고 이중 원형 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푼급 잠수함은 특이하게도 대형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두 개의 선체를 나란히 배치하고 그 중간에 탄도미사일을 끼워 넣는 이른바 다중선체 방식으로 설계됐는데요. 독특한 타원형 선체를 가지고 있는 타이푼급은 추진기 역시 다른 잠수함과 다른 독특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죠. 스크루 바로 뒤에는 수평타를 설치했으며 좌우로 조종하는 수직타는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보통 다른 잠수함은 수중 소음의 원인이 되는 스크루의 거품 발생을 줄이려고 조종타 뒤쪽에 스크루를 설치하는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조종타 앞에 설치한 타이푼급은 소음이 나는 대신 조종성과 안전성을 높였죠. 하지만 위치상 수상 항해할 때 스크루의 대부분이 물 밖으로 노출되는 탓에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타이푼급의 추진 기관은 OK650 가압수형 원자로를 사용하며 좌우 각각 한 기씩 설치되어 있어 공격받아 한쪽이 침수되더라도 선체가 서로 독립되어 있어 생존 가능성이 큽니다. 또 타이푼급은 넉넉한 내부 공간 덕에 원자로에서 공급하는 열 에너지로 증기 터빈을 구동하며 최대 90일에서 120일간 북극해에서 작전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구형 전략 원잠에 비해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됐죠. 그렇다면 이런 타이푼급이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이푼급은 전장 171.5m에 전폭 24.6m, 헐수선 13m이며 수중 배수량은 26,925톤에 승조원은 175명이고 무장은 R-39 탄도미사일 20발에 중어뢰, 순항미사일, 함대공 미사일 22발이며 최대 속도는 25노트에 항속거리는 무제한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타이푼급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냉전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항공모함이 중심인 미 해군의 기동함대 전력에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소련 해군은 수중에서 활동하는 잠수함을 대량으로 건조하여 대응했죠. 아무리 재래식 디젤 잠수함이라고 해도 바닷속에 숨어있는 잠수함을 탐지하기란 쉽지 않아서 수시로 출몰하는 소련 해군의 잠수함은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소련 잠수함에 대한 대책으로 대잠항모와 대잠 구축함으로 대잠항모 기동함대를 편성해 소련 잠수함이 대서양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하는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소련 해군의 최대 약점은 함대 가리지 않고 모두 대서양으로 진출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발틱 함대는 외래순 해협을 통과해야 하고 흑해 함대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야 해서 어디로 갈지 뻔하다는 약점이 있죠. 북해 함대도 대서양으로 나가려고 해도 미 해군과 나토 동맹군이 GIUK 방어선에서 고정식 수중 음향 탐지 장치를 설치하고 철통같이 감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태평양 함대조차 예외는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항하더라도 대한해협을
해협을 통과해야 해서 작전을 펼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더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원잠은 출항한 다음 수중에서 최대한 오랜 기간 버티면서 숨어 있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소련 해군의 전략원잠은 서방보다 설계 기술이 부족한 탓에 원자력 추진기관의 크기가 크고 고압 터빈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컸죠. 게다가 고체 연료의 제작 기술도 충분히 발전하지 않아서 탄도미사일 역시 서방보다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미사일이 크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성능이라면 작을수록 좋은 것이 바로 미사일입니다. 이렇다 보니 소련 해군의 전략원잠에 탄도미사일과 원자력 추진기관만 넣어도 다른 것을 넣을 공간이 남지 않아서 잠수함 승조원은 작전 동안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는데요. 그래서 소련 해군 잠수함의 작전 기간은 고작 한두 달로 미 해군 잠수함의 작전 기간보다 비교할 수 없이 짧았죠. 특히 오랫동안 숨어 있어야 하는 전략원잠으로서는 이러한 점이 큰 약점이었고 다른 전략원잠과 교대하기 위해 주요 해협을 자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970년대에 미 해군이 구형 대잠 구축함을 대체하고자 최신형 대잠 장비를 탑재한 스프루언스급 구축함을 실전에 배치하면서 소련 해군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련 해군은 기존의 전략원잠으로는 정면 승부가 어렵다고 느껴 새로운 전략원잠을 구상했는데요. 프로젝트 941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전략원잠은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규모로도 은밀한 작전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소련 해군으로서도 사활을 걸었죠. 소련 해군은 미 해군과 나토의 감시망을 피해 아예 대서양으로 나오지 않고 깊은 바다로 잠수해 장기간 조용히 대기하는 전술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전부터 있었던 전술이지만 전략원잠의 성능이 부족한 탓에 막상 실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1970년대 소련 해군 전략원잠의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액체연료 방식으로 고체연료 방식은 양키2급에 탑재하는 R-31 탄도미사일이 유일했는데요. R-31 탄도미사일에 이어 등장한 R-39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9,000km에 달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그 무게만 무려 100톤이나 되는 대형 미사일이라 기존 전략원잠에는 탑재할 수 없었죠. 그래서 소련 해군은 기존의 전략원잠보다 훨씬 큰 초대형 전략원잠이 필요했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시작한 프로젝트 941은 웬만한 항공모함을 능가하는 4만톤급 잠수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련 해군은 나토에서 분류하는 아쿨라 공격원잠과 헷갈리도록 일부러 이 전략원잠에 러시아어로 상어를 뜻하는 아쿨라라는 암호명을 붙였습니다. 이에 나토는 소련 해군의 아쿨라 전략원잠에 타이푼급이라는 명칭을 붙여 구분했는데요. 소련 해군은 덩치가 큰 타이푼급을 실전에 배치하면서 눈에 잘 띄는 주요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북극의 빙하 밑에서 장기간 대기할 수 있게 됐죠. 이러면 GIUK 방어선을 통과하지 않아도 될 뿐더러 북해의 거친 바다의 영향도 받지 않아서 효과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타이푼급은 7척이 계획됐지만 계획과 달리 러시아 세베로드빈스크에 있는 제402 조선소에서 6척만 건조됐습니다. 그렇게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총 6척이 취역했지만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작전이 어려워 항구에 방치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요.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 조약에 서명하면서 1996년부터 R-39 탄도미사일은 폐기됐고 R-39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타이푼급 역시 필요가 없어져 5척이 퇴역했고 3척은 폐기 처분됐죠. 선도함인 TK-208 드미트리 돈스코이는 폐기되지 않고 신형 탄도미사일 RSM-56 블라바 30 테스트 플랫폼으로 개조되었으며 2023년 2월 6일까지 북해함대에서 운용됐습니다. 타이푼급은 러시아의 기상을 몸소 보여주기 때문에 러시아 해군은 타이푼급을 순항미사일 플랫폼으로 개수하려 했지만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니 해당 프로젝트는 소리소문 없이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크고 매우 강력한 타이푼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